자, 지난 시간에 ggplot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는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 그 변수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통계적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림 그리는 방법을 봤는데요. 이때 이제 그 데이터가, 그 변수가 수치형 변수인지 아니면은 범주형 변수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그 데이터 특성을 볼 수 있는 그래프의 종류가 다르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그 데이터 특성에 맞는 그래프를 잘 골라서 봐야 이제 그래프를 그린 보람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의 특성을 이제 눈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게 그래프 그리는 목적이니까요. 근데 이번 시간부터는 하나의 변수의 특성이 아니고 두 개 이상의 변수들의 관계를 그래프로 보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엑셀을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이라면 굉장히 많이 그리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미 우리가 뭐 X축과 Y축 두 축으로 나누어서 산점도를 그리거나 뭐 선 그래프를 그리거나 하는 작업들이 다 이제 X와 Y라는 두 변수의 관계를 보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그런 두 변수의 관계를 보는 그리는 방법을 볼 텐데, 이때도 두 개 변수가 각각 수치형 변수인가 범주형 변수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골라야 되는 이제 그래프의 종류가 좀 달라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두 변수가 수치형 변수인 것을 중심으로 그래프 그리는 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x라는 변수에다가 1에서부터 20까지 숫자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y에다가는 똑같이 20개인데 여러 개의 정수를 그냥 난수 비슷하게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x와 y는 결국은 수치형 변수죠. 그리고 f하고 g라는 변수를 또 만들어 볼 텐데, f하고 g는 범주형 변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범주형 변수를 만드는 방법을 제가 이제 샘플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요 라인에 샘플, 팩터, c라는 세 개의 함수가 연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뒤에서부터 보면 C, A, B, C라고 하면 A와 B와 C 세 개의 문자로 구성된 벡터를 하나 만들어 달라 하는 뜻이죠. 그런 다음 그걸 팩터라는 함수 가지고 이렇게 둘러싸 주면 그 문자형 벡터를 이제 팩터로 만들어 달라 하는 주문이 됩니다. 그리고 그 A와 B와 C라는 세 개 요소로 구성된 팩터에다가 지금 샘플이라는 함수를 적용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아규먼트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 각각의 의미가 뭐냐면, 이 샘플이라는 것은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무작위로 샘플링, 그러니까 표본 추출을 해달라는 이제 함수거든요. 이제 샘플이라는 함수 안에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표본을 추출할 건지 기본이 되는 데이터를 적어줍니다. 그게 지금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ABC 세 개의 문자로 구성된 팩터입니다. 거기서부터 20개를 추출해 달라. 근데 3개밖에 없는 벡터에서 샘플을 20개 추출하려면 복원 추출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복원 추출이라는 것은 A와 B와 C 중에서 하나를 우리가 한번 이제 뽑았다 할지라도 다시 그걸 집어넣은 상태에서 이제 2번 이상 선택될 수 있게 집어넣고 다시 뽑고 이제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달라는 아규먼트가 replacement true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샘플이라는 함수는 작동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 난수를 이용하는 그런 함수인 경우는 seed를 정해주는 게 좋습니다. 앞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setSeed라는 함수는 ABC 3개라는 문자를 가지고 무작위로 20개를 추출을 이제 해주되, 그때 무작위로 추출하라고 하면 그 아래 내장되어 있는 난수표를 가지고 무작위 추출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 항상 이 1234번 난수표를 이용해서 이제 해달라는 뜻입니다. 이런 setSeed를 해주는 이유는 다음에 내가 또 f라는 변수를 만들 때 지금 만드는 거하고 똑같이 선택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해줍니다. 만약에 이제 지금 하는 것과 똑같은 작업을 다시는 재현할 필요가 없다면 이제 setSeed라는 것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나중에 또 한번 그려보고 또 딴 사람이 한번 그려보고 이랬을 때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영상에서와 똑같은 결과가 나오려면 세시드를 이제 똑같이 주는 게 좋겠죠. F라는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생겼는데 시드만 4321로 달리해서 이제 G라는 것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당장 여기서 이제 보는 바와 같이 레벨이 A, B, C 세 개가 있는데 지금 선택된 게 2, 2, 1, 3, 1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이 되어 있고 F는 G는 또 다른 값이 선택이 되어 있죠. 이게 seed를 달리줬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행이 20개짜리인 데이터 프레임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두 개의 수치형 변수와 두 개의 범주형 변수로 구성된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ggplot 함수를 쓰려면 ggplot2라는 패키지를 라이브러리 해야죠. 먼저 두 개의 수치형 변수 가지고 우리가 가장 많이 그리는 그림은 산점도입니다. 점을 찍어 보는 거죠. 물론 x축, y축에다가 나누어서 이제 점을 찍어 볼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순서가 먼저 그래프가 그려지기 위한 평면을 하나 만듭니다. 그 배경을 만드는 기능을 하는 게 ggplot2라고 했죠. 이거 가지고 먼저 배경을 만든 다음에 구체적으로 뭐 점을 찍을 건지 선을 그릴 건지 하는 것은 그 밑에 있는 지옴 포인트나 지옴 라인과 같은 또 다른 함수를 이용해서 계속 연결을 합니다. 이 ggplot이라는 함수는 여러 개 행을 연결할 때 이렇게 더하기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연결한다고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ggplot이라고 정의를 해주고 어떤 그림을 그리든 그 배경에 정해져야 할 사항들을 이제 그 뒤에다가 정하는데요. 제일 기본이 어떤 데이터를 써라 하는 거고 그 데이터가 지금 우리가 위에서 만들어 놓은 이 df라는 데이터 프레임이죠. 그 다음에 x축과 y축을 뭐로 하라 하고 정해주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AES, aesthetics라는 아규먼트를 이용해서 x축은 x, y축은 y 이렇게 정의를 이제 해주는 거죠. 제가 일부러 변수 이름을 x하고 y로 썼는데요. 여기 앞에 나오는 x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ggplot을 이용해서 그림 그릴 때 항상 x축은 뭘로 하고 y축은 뭘로 하라 하고 정해주는 이 아규먼트로서의 x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이 x와 y는 변수의 명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변수명을 x와 y로 정해주지 않았으면 그 이름을 이 자리에다가 써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만들고 더하기를 한 다음에 점을 찍을 거니까 그냥 지원 포인트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인트를 하고 이 안에도 이 점에만 해당되는 다른 아규먼트를 주고 싶으면 여기다가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x하고 y에 대해서 점만 기본적인 점만 찍을 거기 때문에 여기는 아규먼트 없이 공란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 가장 기본적으로 제목 같은 걸 쓰잖아요. 그걸 쓰는 함수 이름은 이 labs입니다. labels 줄여서 labs라고 쓰는데 그때 나오는 아규먼트가 x, y, 타이틀, 서브타이틀, 캡션 뭐 이런 것들입니다. x는 x축 이름이고요. 그냥 xxx 해볼게요. y는 y축 이름, 타이틀은 전체 이제 그래프의 제목, 서브타이틀은 이제 부제목, 이제 캡션은 주석입니다. 이렇게 해서 컨트롤 엔터를 해보면 이제 오른쪽과 같은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제목을 타이틀이라고 했으니까 큰 글자로 타이틀을 써주고 서브타이틀 자리는 여기고요. 그리고 캡션은 우측 하단에 들어갑니다. 그 x축 이름, y축 이름이 써져 있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평면인데 x 값은 이제 0에서부터 20까지 우리가 아까 1에서부터 20까지 줬으니까 그래프가 이제 평면이 형성돼 있고 그다음에 y축은 이제 10보다 좀 크게 여기서는 한 15까지 돼 있네요. 그렇게 이제 자동으로 데이터를 보고 이 x 값과 y 값의 리밋을 r이 정해줍니다. 나중에 가서는 이 x 리밋과 y 리밋도 우리가 다 임의로 이제 정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 상에 이 x와 y의 값을 보고 이렇게 그 산점도를 찍었습니다. 찍어 놓고 보니까 x하고 y가 이제 상당히 비례하는 모습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수치형 변수인 x와 y의 관계를 우리가 보고 싶을 때 제일 많이 그리는 게 이 지원 포인트 산점도입니다. 두 변수의 경향을 가장 쉽게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이 코드를 보면 이제 방금 위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지원 포인트 안에다가 아까는 공란이었는데 여기다가 지금 아규먼트를 몇 개 넣습니다. 여기 들어갈 아규먼트는 전체 그림에 적용될 뭐 데이터나 축 같은 게 아니고 이 점 자체의 특성을 적는 겁니다. 쉐입은 점의 모양입니다.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19번 모양을 써줘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컬러는 색깔이겠죠. 검은색으로 점을 찍어 달라 하고 싶을 때 블랙이라고 쓰면 됩니다. 그리고 점의 크기는 사이즈입니다. 1.5라고 한번 줘볼게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그림이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아무것도 안 지정해주면 그 디폴트 값이 요거란 뜻입니다. 19번 모양 검은색 그리고 1.5의 크기로 이제 그려준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 색깔이나 크기는 조금씩 바꿔보면 우리가 쉽게 조정할 수 있는데 이 점의 모양은 미리 정해진 모양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제 좋게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디폴트는 그냥 검은 점입니다. 근데 점의 모양들을 알고 싶으면 이제 points라는 것을 이제 help를 이용해서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포인트에 대한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요. 나머지 내용들은 읽어보면 되겠지만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요 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번호마다 점의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나오니까 내가 이제 다양한 점을 찍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때는 이제 요 그림을 보면서 하면 됩니다. 아까 디폴트가 19라고 했죠. 19번 모양이 요겁니다. 검은 점. 그러면 이걸 보고 좀 다른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여기 뒤에 이제 제가 작은 화면에서 잘 보이게 글자를 키우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밀려 있는데 25번까지 이제 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속이 비어 있는 뭐 이런 점을 한번 찍어 볼게요. 그래서 21번 하고 파란색으로 해서 점 크기도 좀 크게 해서 한번 그려줘 하고 명령을 하면 이렇게 파란 속이 비어 있는 그런 점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 포인트에서 우리가 이 AES, Aesthetics라는 명령 없이 그냥 Shape, Color, Size를 정해줬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변수의 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모든 점이 이 값대로 그냥 그려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가끔은 점의 모양을 남성, 여성에 따라 그 다음에 점의 색깔을 서울, 경기, 인천 이런 지역에 따라 이렇게 다르게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그런 변수가 이 데이터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놓은 그 데이터 프레임 안에 보면은 F하고 G라는 변수가 그런 범주형 변수로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A, B, C. 그래서 형태를 저 F 값에 따라서 A, B, C 세 가지를 다르게 그리고 그 다음에 색깔은 또 G 값에 따라서 A, B, C 다르게 칠하고 뭐 그렇게 한번 하고 싶다. 그럴 수 있겠죠. 그때는 이제 shape과 color라는 변수를 이 AES 안에다가 넣으면 됩니다. 그때 ggplot이라는 행에다가 집어넣으면 지금 여기서 우리는 그 지원 포인트 하나밖에 안 하고 있지만 이 밑에다가 더하기 연결해서 지원 포인트를 또 할 수도 있고 지원 라인을 또 할 수도 있고 이 ggplot 하나의 배경 밑에 여러 개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이 ggplot이라는 명령 안에 들어있는 이 아규먼트는 그 밑에 따라오는 모든 그림에 적용이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그래서 ggplot이라는 명령어 쓰고 df라는 데이터에다가 이제 AES를 정하는데 x축, y축은 아까 그대로 하되 점의 모양은 shape은 f를 따라 컬러는 g를 따라 다르게 해줘 라고 지금 정한 겁니다. 요 위에서는 이 shape, color, size라는 게 지원 포인트 안에 있었고 AES라는 거 없이 그냥 쓴 거죠. 근데 지금 얘를 이제 위로 올려서 이 AES 이 안에다가 이제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점들의 위치는 똑같은데 이 F 값에 따라서 그게 A냐 B냐 C냐에 따라서 이 점의 모양이 달라졌고 그 다음에 G 값이 또 뭐냐에 따라서 점의 색깔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점을 보면 그 점이 X와 Y의 값도 알 수 있지만 얘가 F라는 변수 측면에서는 어떤 그룹에 G라는
변수 측면에서는 어떤 그룹에 속하는 것까지 다 알아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그림이 된 거죠. 제가 방금 그 쉐입과 컬러를 이 ggplot이라는 이 행에다가 이제 집어넣는데요. 사실은 이 전체의 그림에 다 해당되는 이 행에 넣지 않고 이 지원 포인트 안에다가 넣어도 됩니다. 다만 아까처럼 모든 점의 그 모양을 똑같이 할 게 아니라면 어떤 변수 값에 따라서 다르게 할 거라면 지원 포인트 안에 넣더라도 AS라는 함수를 써서 이제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변수 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행을 해보면 방금 본 거하고 이제 똑같은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현재로서는 사실 똑같은 그림을 그려주는 명령입니다. 다만 현재 지옴으로 시작하는 실제로 그림을 그리는 함수가 지옴 포인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두 그림에 이제 차이가 없는 거죠. 그게 아니라 밑에 지옴 라인이라든지 이 지옴 포인트 하나 말고 여러 개가 밑에 이제 붙어 있는 뭐 그런 식이라면 여러 개의 그림을 그린 경우라면 이 아래 코드에서는 F라는 모양과 G라는 색깔이라는 이 명령이 지금 그린 이 지원 포인트에만 적용이 되지만 위에 그림에서는 이 밑에 있는 모든 그림에 이제 얘가 다 함께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치가 어디건 간에 이 AS라는 그 함수를 이제 쓴다면 이 쉐입이나 컬러가 어떤 변수의 값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게 이제 만들겠다는 뜻이고 AS 밖에 AS 없이 이렇게 이제 사이즈라든지 이런 걸 정해주면 그 어떤 변수 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 점들이 저 모양과 저 색깔과 저 크기대로 그려지도록 하라라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좀 헷갈리는데요. 자꾸 그리다 보면 뭐 별로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개 변수 가지고 라인도 많이 쓰죠. 그때는 아까 뭐 똑같은 구성인데 명령어가 지옴 라인을 써주면 됩니다. 역시 디폴트 값이 뭔지 보기 위해서 그냥 일단 한번 해볼게요. 요 각각의 이제 꺾어지는 위치, 요게 요 자리에 아까 점들이 있었죠. 지점 포인트에서는 이제 지점 라인은 거기다 점을 찍지 않고 점들을 이렇게 선으로 이어줍니다. 점으로 이어줄 때는 이제 그 데이터 프레임 상에 있던 그 데이터 순서대로 그 1번행, 2번행, 3번행, 4번행 순서대로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지금은 값이 작은 것에서부터 큰 거 순서대로 x 값이 1부터 20까지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 한쪽으로 가는 직선으로 나왔는데요. 만약에 x 값이 1, 20, 5, 19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했으면 이 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근데 이때도 이 지점 라인에 지금 빈칸으로 되어 있는데 얘의 아규먼트의 디폴트 값이 무엇인지 보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아규먼트를 한번 넣어 볼게요. 먼저 라인 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점에서는 포인트에서는 쉐입이었는데 라인에서는 라인 타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걸 이제 솔리드 꽉 찬 선으로 그려주고 컬러는 블랙이고 사이즈는 0.5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디폴트 값이란 얘기죠. 라인도 색깔이나 굵기는 숫자를 조금씩 조정해 가면 우리가 원하는 걸 찾을 수 있는데 이제 모양은 점처럼 이제 미리 알아야 되겠죠. 라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도움말을 이용해서 필요한 내용들은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라인을 좀 다른 모양으로 그리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주로 많이 쓰는 게 라인 타입은 디폴트는 솔리드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선 그리고 싶으면 보통 이제 데시트 많이 쓰고요. 뭐 색깔 블루로 하고 사이즈 1로 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예상했듯이 이런 그림이 나오고요. 대시가 아니고 아예 그냥 점선을 그리고 싶다. 그때는 dot, doted라고 쓰면 됩니다. 빨간색에 이제 더 크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저런 모양들은 자꾸 그리다 보면 자기가 선호하는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찾아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예쁜 그림들 많이 그리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제 지금 그리고 있는 그림들은 뭐 지옴 포인트 하나밖에 없다, 지옴 라인은 하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ggplot이라고 해서 하나의 배경을 그려놓은 다음 그 안에 점도 찍고 지옴 포인트를 이용해서 거기다가 더하기 한 다음에 라인도 그리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그림 위에 계속 덧붙여서 그리는 방식입니다. ggplot은. 그래서 아주 정교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겁니다. 이 명령어를 실행하면 예상했듯이 점도 있고 거기다가 지금 이제 선을 그려줬죠.
그리고 지온 포인트와 함께 많이 쓰는 게 지온 라인뿐만이 아니라 지온 스무드라는 함수도 많이 씁니다. 이름 갖고 유추해 보면 이 점들을 그냥 고지고대로 직선으로 이어주는 게 아니라 그 사이를 스무드하게 지나가는 뭔가 그런 선을 좀 그려줄 것 같죠? 예, 실행을 해보면 예, 이런 모양이 됩니다. 저 지옴 스무드라는 함수에 대해서는 리그레션, 그러니까 회귀 분석에 대해서 좀 배운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을 듣는 게 낫습니다. 지옴 스무드 안에다가 우리가 이제 어떤 스무드한 곡선을 넣어라. 다시 말해서 스무드한 곡선을 만드는 방법을 다양하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그레션한 결과의 선을 그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렇게 디폴트 값을 하면 로에스라는 기법을 사용한 선을 그려줍니다. 로에스는 locally estimated scatter plot smoothing의 약자인데요. local regression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뭐 지금은 회귀 분석을 안 배웠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뭐 그런 걸 이용해서 찾은 스무드한 곡선을 저렇게 그려줍니다. 이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는 ggplot이라는 함수의 작동 원리를 보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뭐 이렇게 다양한 일을 계속 겹쳐서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림 위에 우리가 아까 제목이나 뭐 축 제목 이런 것들은 썼는데 그림 위에 이 뭐 점들의 값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텍스트를 지옴 텍스트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또 넣어줄 수 있습니다. 뭐 이것도 기능이 굉장히 많은데 지옴 텍스트에다가 그 레이블을 f 값으로 넣어달라. 아까 f가 abc였잖아요. 그거를 아까처럼 그 범례로 하는 게 아니라 글자로 써줄 수도 있습니다. 그 지옴 텍스트 레이블 f라고 하면 점에다가 각각 그게 f 값이 뭐였는지를 써줍니다. 근데 그냥 하면 점의 중심과 문자 텍스트의 중심이 이제 같은 위치라서 점 위에 글자가 써지죠. 그래서 이제 텍스트를 쓸 때는 이제 위치를 좀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평적 위치를 어떻게 어저스트하고 뭐 수직적인 위치를 어떻게 알아 이런 것들을 정해주게 돼 있는데 각각 영의 값을 줘보면 이제 저렇게 점의 위치에 대해서 문자가 이제 오른쪽 상단에 위치하도록 됩니다. 근데 지금도 딱 붙어 있죠. 조금 떼고 싶으면 이제 넣지라는 걸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글자를 쓰면 조금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워낙 아규먼트들이 많아요. 텍스트를 집어넣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우리가 다 배우고 가려면은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이렇게 작동한다 하는 걸 안 다음에 자기가 그림을 그릴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헬프, 지옴 텍스트 뭐 이런 거 해가면서 익혀 나가면 됩니다. 물론 글자의 크기도 달리할 수 있죠. 이제 사이즈를 주면 글자의 크기도 훨씬 더 크게 이제 키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전형적으로 수치형 변수 두 개를 가지고 그것의 관계를 따지는 그림을 그릴 때 제일 많이 쓰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스캐터 플롯 제일 많이 그리고 그 관계를 보여주는 이제 라인 그래프도 많이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스무드한 곡선을 집어넣기도 하고 그리고 점의 모양이나 색깔, 그 다음에 거기 붙는 라벨 뭐 이런 것들을 범죄형 변수를 이용해서 차이를 내면서 보여줄 수도 있다 하는 것까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개 이상 변수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설명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